흑염전 제37화 결계 비망로. 네 번째 자객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하자 대영은 흑룡검을 지팡이 삼아 빙판을 짚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왼손에서 치솟은 검은 마귀는 어느새 팔꿈치 너머까지 뱀처럼 타고 올라와 그의 심장을 위협하는 섬뜩한 고동을 울리고 있었다. 미루하는 대영의 거친 숨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서둘러 다가왔다. 대여, 흑염의 기운이 너무 위험해요. 놈들을 처치할 때마다 사연적화의 정수가 대엽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그 속도는 정말 인간의 경지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엽 자체가 살아있는 어둠이 되신 것 같았어요. 대영은 피 섞인 침을 거칠게 뱉어내며 앞을 응시했다. 다음 구역에서는 기괴한 주문 소리와 함께 냉기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며 공간을 비틀고 있었다. 해골 지팡이를 든 노파의 형상을 한 빙술사가 5번째 친위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가 기괴하게 굽은 노파였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앞선 무인들보다 훨씬 음산하고 부정했다. 그림자가 타버렸군. 하지만 내 얼음 감옥 속에서는 그 불길한 불꽃도 숨을 쉬지 못할 게다. 노파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자 대영의 주변으로 거대한 얼음, 벽들이 해일처럼 솟구치며 사방을 완벽히 가두었다. 육체의 힘만 믿는 가여운 애송이로구나. 내 얼음은 단순한 물의 결정이 아니다. 내 놈의 비참한 기억과 고통을 먹고 자라는 신빙이지. 그 뜨거운 흑염이 내 영혼까지 태워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얼려주마. 미루하는 결계 밖에서 얼음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으나 빙술사의 지팡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대영의 발밑에서는 얼음 덩굴들이 독사처럼 솟아올라 다리를 옥죄었다. 배언에도 2배로 증식하는 덩굴들 사이로 대영의 죽은 스승 우장검심의 환영이 나타나 검을 휘둘렀다. 스승의 모습에 찰나의 순간 검 끝이 떨렸고 그 틈을 타 스승의 환영이 대영의 어깨에 깊은 자상을 새기는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다. 히히히, 고통스럽지.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무게다. 쏟아지는 얼음 바늘이 전신을 찌르며 체온을 앗아가자 대영의 눈동자가 점차 초점을 잃고 하얗게 변해갔다. 그 순간 왼손 속에 잠들어 있던 흑염의 정수가 주인의 위기를 감지하고 심장을 강제로 고동시켰다.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이용하려 들지 마라. 대영은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흑룡검 끝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선연한 고열과 고통이 정신을 번쩍 깨우자 흑염의 기운이 피 냄새를 맡고 더욱 미친 듯이 타오르며 검신을 칠흑으로 물들였다. 대영은 흑염의 반동을 추진력 삼아 매처럼 허공으로 도약했다. 빙술사는 당황하며 수십 겹의 얼음 방어막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말도 안 돼. 내 신빙을 순수한 완력으로 뚫겠다고? 대영은 공중에서 검을 역수로 움켜쥐고 왼손의 모든 흑염을 검병에 쏟아부었다. 검은 혜성처럼 낙하하는 대영의 일격이 겹겹의 얼음 방어막을 유리 조각처럼 박살내며 노파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광경이 펼쳐졌다. 해골 지팡이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고 노파의 팔까지 검게 타들어갔다. 대영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면에 내려앉음과 동시에 신형을 회전하며 내지른 횡단배기가 빙술사의 허리를 양단했다. 상처조차 남지 않은 깔끔한 절단이었다. 흑염의 칼날이 지나간 자리부터 노파의 육신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타올라 푸른 연기가 되어 흩어지는 비참한 최후였다. 대영은 피가 흐르는 허벅지를 움켜쥐며 차갑게 식어가는 회랑 저편을 응시했다. 미루하는 결계가 무너지자마자 달려와 대영을 부축하려 했으나 대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살기에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이제 6번째 그림자가 서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대영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얼음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며 대형의 신형이 드러났다. 그는 피칠갑이 된 흑룡검을 바닥에 박아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왼손에서 치솟은 검은 마귀는 어느새 목줄기를 타고 올라와 얼굴 반쪽을 기괴한 혈관 문양으로 물들이는 섬뜩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미루아는 비틀거리는 대형에게 달려가려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본능적으로 멈춰 섰다. 대협,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흑염이 대협을 잡아먹으려 해요. 방금 빙술사를 베어 넘길 때의 눈빛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괴물 같은 힘이 아니었다면 저 환각을 깨지 못하셨겠죠. 무서워요. 하지만 그래도 대협을 믿어요. 대형은 충혈된 눈으로 미루아를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짐승 같은 안광을 번뜩이며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랑 저편에서 묵직한 쇳덩이가 빙판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6번째 침입대. 사슬 끝에 거대한 쇠뭉치가 달린 편곤무사가 그림자 속에서 육중한 자태를 드러냈다. 술법은 역시 허무하군. 하지만 이 묵직한 강철의 파괴력은 그 흑염으로도 녹이지 못할 거다. 그가 편곤을 가볍게 휘두르자 주변의 얼음 기둥들이 풍암만으로 가루가 되어 비산했다. 놈은 대형의 얼굴까지 침식한 흑염의 무늬를 보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껍데기가 변한다고 해서 그 나약한 뼈마디가 강철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내 편곤이 내 머리통을 부수는 순간 그 흑염도 주인을 잃고 흩어지겠지. 미루아는 편곤이 휘둘러질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의 귀를 막으며 비명처럼 소리쳤다. 대협, 저 무기는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요. 정면으로 맞붙는 건 무모합니다. 편곤무사가 사슬을 길게 풀어 편곤을 머리 위로 회전시켰다. 원심력이 극한으로 실린 쇠뭉치가 대형의 옆구리를 노리고 사선으로 날아왔다. 대형은 검을 세워 막아내려 했으나 유연하게 꺾인 사슬이 검신을 감아버렸고 쇠뭉치는 궤도를 틀어 대형의 등을 강타했다. 둔탁한 충격음, 육중한 타격에 대형의 입에서 검붉은 핏물이 울컥 쏟아졌다. 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슬을 낚아채 대형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반대 방향으로 편곤을 휘둘러 무릎을 노렸다. 대형은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치명상을 피했지만 편곤이 내리찍힌 빙판이 폭풍처럼 뒤집히며 거대한 얼음 파편들이 대형의 전신을 덮쳤다. 편곤무사가 쇠뭉치를 곤봉처럼 휘두르며 가쁘게 몰아붙였다. 대형은 유운권의 보법으로 흐르듯 피하려 했으나 어깨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요한 공격이 이어졌다. 편곤무사가 최후의 일격을 위해 편곤을 높게 치켜든 그 찰나 대형의 왼손에서 칠흑 같은 전기가 폭발했다. 흑염이 대형의 부러진 어깨 근육을 강제로 잡아당겨 고정시켰다. 대형은 고통을 초월한 듯 고개를 쳐들었다.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마수의 그것과 같았다. 편곤무사가 내리찍는 쇠뭉치를 향해 대형은 피하는 대신 흑염이 일렁이는 왼손을 뻗었다. 푸궁, 굉음과 함께 대형의 왼손이 날아오던 강철 편곤을 정면으로 움켜쥐었다. 절대적인 고열에 강철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지익 소리와 함께 녹아내리는 통쾌하고도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다. 편곤무사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서렸다. 이럴 수가. 내 강철 편곤을 맨손으로 잡다니.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대형은 대답 대신 사슬을 거칠게 잡아당겨 놈을 제 앞으로 끌어왔다. 끌려온 적의 가슴팍에 흑룡검이 흑염의 궤적을 그리며 깊숙이 파고들었다. 검술은 이제 우아함을 잃고 오직 파괴만을 위한 난폭한 도륙으로 변해 있었다. 대형은 검을 뽑아 적의 목에 갖다 댄 뒤 왼손에 응축된 모든 흑염을 적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쾅!
평곤무사의 상체가 증발하듯 사라졌고 남겨진 사슬만이 텅 빈 빙판 위에 힘없이 떨어져 굴렀다. 전투가 끝났지만 대영은 검을 거두지 않았다.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미루아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대협,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사연적화의 정수가 대협을 완전히 지배하려 하고 있어요. 대영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미세하게 이성이 돌아오는 듯 보였다. 그때 7번째 친위대인 창술사가 죽은 평곤무사의 사슬을 발로 차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영을 겨누었다. 강철이 녹았다면 내 창술의 속도는 어떠냐? 닿기도 전에 내 심장을 꿰뚫어 주마. 7번째 친위대인 창술사는 존재 자체가 예리하게 벼려진 한 자루의 송곳과 같았다. 그는 전우였던 평곤무사의 잔해를 감정 없이 짓밟으며 은빛 창대를 가볍게 회전시켰다. 창끝이 가르는 공기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려 퍼지며 회랑의 무거운 정적을 찢어발겼다. 무겁기만 한 쇠뭉치는 흑염에 좋은 먹잇감이지. 하지만 내 창은 닿는 순간이 곧 종말이다. 그 괴물 같은 왼손이 내 창대를 붙잡기도 전에 내 목구멍에는 이미 차가운 구멍이 나 있을 것이다. 미루아는 창술사가 뿜어내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다. 대협, 저 자의 창끝에서 느껴지는 살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섣불리 파고들면 역습을 당할 겁니다. 창술사가 전신을 활처럼 유연하게 휘어 창을 내질렀다. 창끝이 대영의 미간을 향해 빛의 속도로 쇄도했다. 대영은 흑룡검을 세워 간신히 쳐냈으나 놈은 창대를 전광석화처럼 회전시키며 튕겨나간 창끝을 다시 대영의 심장부로 밀어넣었다. 대영이 뒤로 물러나며 간격을 벌리려 하자 창술사는 창대를 길게 잡아 채찍처럼 휘둘렀다. 날카로운 창날이 대영의 허벅지를 스치며 얼음처럼 차가운 자상을 남기는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다. 극염의 속도라는 게 고작 이 정도뿐이냐? 창술사가 비웃으며 노도와 같은 연한 찌르기를 퍼부었다. 수십 개의 창끝이 잔상을 남기며 마치 은색꽃처럼 피어나 대영의 전신을 옥죄었다. 대영은 검을 원형으로 돌리며 방어막을 형성했으나 냉기가 서린 창술에 점포 자락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틈을 노려 파고들려 할 때마다 창술사는 창부로 대영의 명치를 가격하며 노련하게 거리를 벌렸다. 숨이 턱 막히는 통증 속에 창술사의 창이 대영의 목을 노리고 다시 한번 유성처럼 쏘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대영의 눈동자가 다시 칠흑으로 전멸했다. 얼굴을 뒤덮은 흑염의 문양이 고동치며 대영의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검은 마귀가 대영의 검뿐만 아니라 전신을 꼬치처럼 감싸 안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다. 창술사가 모든 공력을 창끝에 집중해 최후의 비기를 날렸다. 빅룡관통. 하지만 대영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끝을 향해 정면으로 흑염의 왼손을 뻗었다. 치익. 대영의 왼손이 날아오던 은빛 창날을 직접 움켜쥐었다. 절대적인 고열의 창날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고 창술사의 손바닥까지 화상을 입힐 듯한 열기가 창대를 타고 전달되는 통쾌한 반격이었다. 이 속도를 맨손으로 잡았다고? 말도 안 된다. 대영은 창대를 놓아주지 않은 채 그대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당황한 창술사가 창대를 버리고 단검을 뽑으려 했으나 대영의 흑염이 이미 그의 시야를 검게 가로막았다. 속도가 무의미한 경지를 보여주지. 대영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창술사의 귓가를 때렸다. 흑룡검이 적의 가슴 갑옷을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갔다. 푸른 전기와 흑염이 뒤섞인 검기가 적의 내장을 순식간에 채로 만들어버리는 참담한 종말이었다. 대영은 검을 비틀어 뽑아내며 왼손으로 적의 목을 움켜쥐고 남은 열기를 쏟아부었다.
창술사는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음 가루와 검은 연기가 되어 바닥으로 흩어졌다. 대형의 상체는 창술사의 공세에 베인 상처로 가득했으나 흑염의 마귀가 상처를 강제로 찢으며 지혈하고 있었다. 대형의 숨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끓어오르는 용암의 고동 소리에 가까웠다. 미루하는 겁에 질린 채로도 대형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불렀다. 대여, 제발 제 목소리를 잊지 마세요. 저 창보다 빠른 손이라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주세요. 대영은 피 묻은 검을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랑의 끝에서 8번째 그림자가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흑염전 결계 비망록 제38화로 이어집니다.